2024 수능 국어 독서 선거방송과 규제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하는 집중 보도하는 선거방송의 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경마 보도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지지율 같은 게 변화할 때, 득표율이 변화할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도하는 건데 경마시라고 했으니까 딱 떠오르는 건 뭐죠? A 말이 앞섭니다. B 말이 앞섭니다. 그래서 누가 앞서는지를 자꾸 보여주는 보도죠. 경마식 보도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간단한 얘기는 어저께는 A 후보가 이겼는데 이번엔 B 후보가 이겼고 사람들이 그러면 게임 보듯이 그 선거를 볼 수 있으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도 시청률이 나와서 재밌을 거예요. 경마식 보도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장점은 뭐 선거 참여 이런 거에 있다는 거고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단점은 뭐예요? 선거의 공정성 저해. 요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 요게 선거의 공정성이네요. 계속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자, 여기서 글을 읽기도 전에 이게 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가 있는지 찾아야 돼. 나가 있는지 찾고 또 다도 여기 있네. 그러면 가나 다가 있다면 가나다를 서로 비교하는 게 문제가 나오겠구나를 예상하고 그러면 하나는 공직선거법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이 세 가지 어떤 규정으로 이 문제점을 줄이려는 방식이 뭔가 있다는 거면 이 세 개의 공통점 내지는 차이점 특히 차이점을 찾으면서 글을 읽으면 문제는 쉽게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다가 있는데 다 읽구나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나다에서 뭐가 차이점이 있겠구나. 그럼 차이점에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 1번 여론조사 실시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안 되는 게 있네요.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는 금지. 요거는 금지.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금지되는데 요건 어떤 문제가 있냐? 읽어볼게요.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자, 하더라도가 있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이지만 비문학에서 이지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보도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금지되는 게 합헌이다. 금지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합헌 입장에서는 그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근거고 그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즉 다시 말하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요게 침해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즉 방송을 언제 금지한다는 것은 보도 자유를 금지하는 거고 보도 자유가 금지되면 알 권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옹호해 줄 거냐 아니면 선거에 그 영향을 옹호해 줄 거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뭐죠? 선거에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의 영향이 그 언론의 자유나 알 권리보다 더 어떻게 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그 조사는 가능. 언제든지. 발표는 규제. 요게 핵심이잖아요. 요거만 표시해 놨으면 여기에서 전체 글은 다 읽었다고 보고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수학에서의 서브젝트 투 비슷한 건데 가정 하에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곡 보도는 금지. 그러니까 사실 왜곡 보도는 금지. 이거는 금지하는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2번이 뭐냐면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있을 때,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일 때, 그러니까 사실 왜곡 보도는 항상 금지. 요거는 항상. 그런데 오차 범위 있을 때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오차 범위를 밝히지 않고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서열, 우위. 참, 우열이 된다. 우열이네요. 서열, 우열 나타내면 보도 금지. 그러면 밝히면 이거 해도 가능. 밝히지 않으면 금지. 요게 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이죠. 세 번째, 언론단체.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자, 여기서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또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가 두 개가 같죠. 그러면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두 규정은 같을지 다를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괜히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라는 표현을 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세 번째 거는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 오케이, 서열화 안 됨,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안 됨. 그러니까 서열화나 서열화나 우열 요거는 보여주면 안 됨.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밝히지 않고 서열, 우열 보여주는 거는 그 위에 선거방송에 관한 특별심의 규정에서는 됐는데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에서는 말도 어렵네.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 앞섰다라는 표현은 안 된다는 거죠. 즉, 그 두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는 금지하고 밝히면은 이 법에 의해서는 예스인데 그 자기네들끼리 만든 준칙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까다롭게 안 되는 게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이네요. 그렇죠? 자, 계속.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 계속.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자, 경마식 보도로 드러난,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을 때는 위에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규제가 있는데 그럼 한계가 뭐예요? 사람들이 그럼 재미없을 거 아니야 이거예요. 원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재밌었는데 그럼 재미없는 거를 보완하는 방책, 즉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게 토론회다.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자, 초청 대상자가 한정되는 이유는 뭐야? 현실적인 이유다. 그 현실적인 이유는 뭘까? 니은. 공직선거법의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면 뭐 3% 5% 나왔는데 문제 3% 5%를 안 쳤으니까 3% 5%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3% 5%는 중요한
그 변이는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그 후보자 등의 초청 기준이 있는데 하나가 직전 선거 3%, 평균 지지율 5%, 그다음에 5명 국회의원 이 정도가 있으면 초청 기준에 들어가고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 그러니까 이게 토론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한 토론회는 기준 이상 토론. 또 한 토론은 기준 이하 토론.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 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 앞에 거에는 알 권리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배했느냐를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고 이거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했어요. 여기에 보면 A가 다수 의견, B가 소수 의견이죠. 그러면 다수 의견하고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는 다수 의견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소수 의견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를 서로 비교 대조해 봐야겠죠.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자, 효율적 운영을 하는 거의 의미는 일단 효율적 운영을 고려한다는 거는 일반 후보자 수가 많다. 그러면 효율적 운영이 안 된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을 토론시키면 제한된 시간 내에 못 한다. 그 심층적 토론이 안 된다는 거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 관심이 큰 후보자한테 있다, 유권자들은.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봤다. 제한이긴 한데 합리적 제한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반면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자, 이거는 그러니까 기회균등 면에서 기회균등하지 않다. 그 다음에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유권자한테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후보자한테도 안 좋다. 유권자한테 안 좋은 이유는 동시 비교 못한다.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러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아주 큰 후보자고 그렇지 못한 후보자는 작은 후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차별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은 자의적이라는 건 네 맘대로 차별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은 손해본다 이런 얘기죠. 이 정도까지 분석적으로 읽었으면 이 글은 다 풀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가 이제 법지문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게 법을 전혀 몰라도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글을 읽을 때 다시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옆에다가 요 정도의 자기의 기호 정도를 써서 약간 암호화 시켜놓거나 정리를 해놓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좀 굉장히 적게 들릴 것 같아요. 자, 4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경마식 보도. 기억은 경마식 보도예요. 읽어볼게요. 1번,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 뭐 이런 말은 없고. 2번,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뭐 시청자도 앞에서 보면은 뭐 재밌어야 되고 방송사는 시청률이 있을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 3번,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예측 관련된 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아니고. 4번,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는 토론이겠고 이건 앞서건 뒤서건이 경마식 보도는 앞서건이 뒤서건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5번.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북돋는다. 사실 1번, 2번, 3번, 4번을 풀지 않더라도 5번은 정확히 선지에 똑같이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짜맞추기 문제 수준이어서 그냥 맞추라고 낸 문제예요. 5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사실 4번, 5번은 문제가 옛날에 비해서 좀 후퇴한 거죠. 그러니까 좀 너무 쉽게 나온 게 여기 뭐 그냥 짜맞추기 수준이에요. 여기 보면 그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여기 있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거고 2번.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 나오잖아. 토청 대상 후보자를 위해 별도의 토론회가 개최니까 요것도 여기 나오고 3번.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이거는 이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가 아니고 자유를이에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봤을 때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앞뒤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충돌하는가가 침해하는가가 헌법재판소에 논의된 적이 있다라고 하면 맞겠는데, 알 권리하고 언론의 자유, 즉 알 권리 대 언론의 자유가 아니고 알 권리 플러스 언론의 자유인데, 요거 자칫 읽었다가는 요 조사 때문에 잘못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쉬운 문제였는데 약간의 급한 아이들은 틀릴 수 있었다 보고요. 4번.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는 언제나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마감 시각 이후에는 보도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 그렇죠? 5번.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그렇죠. 그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누구는 토론에 나가고 누구는 못 나갔으니까 본문을 읽었으면 편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문제. 6번. 니은과 관련하여 A와 B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다수 의견, B가 소수 의견. 이럴 때 여기서 이게 정리를 해놨던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놨던 게. 기준 이상, 여기 여기 뭐 정리를 할 것도 사실은 뭐 크게, 여기 정리를 이렇게 제대로 읽었던 게 표시가 도움이 되는 건데, 한번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이웃집 지문이니까 바로 따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A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자, 이렇게 나눈 가장 큰 이유가 제한된 시간과 심층적 후보자 수가 많거나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효율적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걸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가 관계가 없다면 나눌 필요가 없다. 강화가 아니고 뭐다? 약화. 2번.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했다면 A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유명해진 정치 신인인데 유명해졌어. 그런데 주요 후보자는 허점을 지적했어. 그러니까 주요 후보자의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했어.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관심이 큰 후보자야. 이제는 관심이 큰 후보자가 됐어. 그런데 나눠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한 별도의 토론회를 나가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그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자질을 직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비교할 수 없어. 그러면 A의 입장에서 이거는 그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 합리적 제한이라고 한 얘기가 약간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런 사람은 그 꽤 유명해졌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심이 큰 후보자 군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관심이 없는 토론에 관심이 없는 후보자 군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정답이 되는 거예요. 3번.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B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자의적이기 때문에 차별적 침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자의적이 아니라면, 이거 법으로 만든 거니까 자의적이 아니라면 이게 B의 입장은 강화되는 게 아니고 약화돼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소수 의견이 맞을 이유가 없는 게 소수 의견은 그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게 자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약화가 되겠다. 4번.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주었음에도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B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자, 여기서 보면 초청 대상 후보자,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 인식, 즉 그렇지 못한 후보자는 별로 그 정치 역량이 없는 후보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B의 입장은 약화되는 게 아니고 강화되는 거. 그 차별이다 이거잖아요. 강화. 5번.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B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 선거방송 토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뭘 원하는 거죠?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와 다수당의 후보자들이 같이 있기를 바랬다 이거죠. 같이 있기를 바랬다면 다수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고 그런 거고 이건 차별적 침해라고 했으니까 이게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7번. 가에서 다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다음은 땡땡 방송사의 의뢰로 세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3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세 조사 모두 신뢰 수준 95%, 오차범위 8.8%임. 여기서는 봐야 될 게 이제 오차범위라는 얘기가 2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내냐 바뀌냐 하니까 8.8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고요. 95는 신뢰 수준에 대한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니고 선거일 6일 전이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5일 전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요 간격, 요 두 간격은 10%포인트 차이고 요 두 간격은 1%포인트 차이, 요 간격은 1%포인트 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요건 10%포인트 차이라는 거고 요 5일 전이라는 거. 그다음에 본문에서 뭐 15일 전, 10일 전에는 별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조사는 가능하고 발표는 규제 뭐 쭉 나오는데 여기 포인트 차이가 있잖아요. 요 세 가지 요것들을 가지고 찾아 나가면 되겠다. 즉 여기서는 그 위에서 제시한 조건하고 맞춰야 되는데 이런 표가 나오면 어느 숫자가 중요한 표인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1번.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후보자 A 후보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의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와 다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겠군. 자,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라는 거는 표본 오차 범위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안에 있을 때, 오차 범위 안에 있을 때는 우세라는 표현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거잖아요.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밝히지 않고 쓰면 안 된다. 밝히면 된다가 그 나의 법인 거고, 그 다음에 오차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다음에 표현을 경합 이건 되는데 서열 앞섰다 요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면 나와 다 모두 위배되지 않는 거죠. 오차 범위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2번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에 위배되지만 다에 위배되지 않겠군. 9일 전은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전체 6일 전만 중요했으니까. 그 2차 조사입니다. 2차 조사는 요게 1%포인트 차이. 요거는 20%포인트 차이네요. 자, 그러면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우열을 표시했네요. C 후보는 삶이 서열을 표시했어요. 자, 그러면 나에는 위배되지만 다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는 8.8포인트 요거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오차 범위를 표시하고 우열을 보여주는 건 오케이. 다는 오차 범위를 표시했더라도 이런 거를 우열을 보여주면 안 돼. 뭐만 돼? 경합만 돼. 근데 경합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조금 앞섰다고 했으니까 나에 위배된다 안 된다? 나에는 위배가 되지 않고 다에는 위배되고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건 틀린 거고. 3번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A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가와 다에 모두 위배되겠군. 자 6일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조사 결과를 4일 전에 보도하는 것은 가에 위배가 되는 거죠. 일단 6일 전에는 보도를 하면 안 돼. 다 입장에서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다는 오차 범위 내더라도 우위를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다에 대해서는 위배가 많고 가에 대해서는 4일 전에 A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가에 대해서 위배, 가에 대해서 위배, 다에 대해서 위배. 그러면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맞는 얘기네. 갑자기 내가 왜 그랬냐면 아는 건데 답이 2개 나온 줄 알고 틀린 거 찾는 거였네. 이건 맞는 거네. 4번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에 위배되지 않고 나는 오차 범위만 표시되면 위배되지 않는 거니까 오케이 맞고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다에 위배되겠군. 자, 다에 위배된다. 선거일 9일 전에 표현하는 거는 다는 6일 기준이니까 다에 위배되지 않는다. 응? 6일 가. 아, 6일은 가네. 네. 4번 다시 읽을게요. 여기 편집만 해주세요. 4번.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나에 위배되지 않고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다에 위배되겠군. 다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 내에 있더라도 우위만 보도하면, 우열만 보도하면 위배하는 거니까 다에 위배되겠군. 이거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5번.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다에 위배되지 않고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가에 위배되겠군. 자, 그러니까 경합이라는 표현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9일 전이니까. 다에 위배되지 않고, 그러니까 경합은 다에 위배되지 않고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6일이 넘어가면 무조건 가는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위배되는 거죠. 이건 맞는 거네요. 자, 요거는 그냥 그 조건을 보고 요게 1%포인트 차이, 그 다음에 5일 전 몇 가지만 보면 차근차근하게만 맞춰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거를 무슨 뭐 도표 문제라고 보기에도 좀 쉬운 수준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에 관련된 이거는 그 수특에 나오긴 했는데 수특에서는 그냥 경마식 보도에 대한 그 특장점이 나왔고 여기서는 그거를 법하고 얘기했는데 뭐 배경지식이 없어도 빨리빨리 이렇게 맞추기만 하면 풀 수 있던 문제였는데 이게 그 선택지가 뭐 3가지가 되니까 그 3가지의 장단점을 미리 표시해 놓으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